성의 있게 체크하세요. 성의 있게 체크하세요. 체크를 성의 있게 해요? 예, 정자로. 자, 여기까지만 해볼까요? 저희는 잠 깨고 힘내자. 자, 하영아, 우리 오늘 29, 30강 하기로 했거든요. 맞춰서 펴주시고요. 채점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점부터. 준비됐죠? 준비됐죠? 자, 29강부터 채점하겠습니다. 29강의 1번이 조금 난이도 있었던 문제. 자, 얘의 정답이 4번. 찍어도 맞았어. 4번이었고요. 자, 2번에 2번이었습니다. 3번에 4번이었습니다. 예스. 좋아요. 자, 넘어가서 30강 갑니다. 자, 답 체크하세요. 1번에 2번이었고요. 2번에 3번이었습니다. 3번에 4번이었고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틀린 거에 손을 듭시다. 30강부터. 자, 30강 1번 틀렸다. 손 먼저. 1번. 네. 자, 2번 틀렸습니다. 몇 번 찍었어요? 몇 번? 4번. 1번. 또 1번. 5번. 5번. 알겠습니다. 3번 틀렸습니다. 손 먼저. 5위. 몇 번 찍었는데요? 2번. 2번. 알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일단은 30강 먼저 조져버리자. 내면 다 하자. 30강 먼저 다 하고, 그리고 쉬었다가 29강을 갑시다. 어때요? 괜찮죠? 좋아요. 자, 30강에 1번부터 선생님이랑 차근차근 한번 갑시다. 좀 추워하는 것 같아서 에어컨을 껐어. 중간에 켰다 껐다 할 테니까 말해줘. 불편하면. 이 정도 사이즈 보겠습니다. 자, 30강의 1번이었고요. 토픽 불러드리겠습니다. 하영아, 이거 니네 시험범이다. 알겠지? 자, 토픽은요. 열량 정보 표시의 맹점. 열량 정보 표시의 맹점. 이거 로직은 너무너무 많이 나오던 통념 vs 반박 이렇게 쓰였더라고요. 그 얘들아, 내가 내 의도를 하나 설명하고 싶은데 선생님 말 잘 들어봐. 특히 우리 고3들은 선생님이 너무너무 애정을 합니다. 왜냐면 이 쪼물애기들이요, 올해부터 쌤이랑 공부를 시작한 친구들도 있지만 보통은 한 2, 3년씩 된 친구들이 많단 말이야. 거의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졸업시킬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 난 너무 슬퍼요. 진심이 느껴져요, 지금 표정에. 티 아니네? 진심으로 조금 아쉬운데, 그래서 더더욱 신경을 쓰는 게 이제 마지막으로 갈수록 수업을 듣는 것들이 본인한테 정말 도움이 된다라고 여길 만한 수업을 준비해 와야 되겠다라는 부담이 조금 개인적으로 커질 때야. 수시를 준비하는 대부분의 친구들은 그래도 이제 기말이 남아있으니까 선생님이랑 계속하던 구두 테스트의 도움을 알고 있는 친구들이니 그 부분에 열심히 임하겠지만, 기말고사가 끝나고 나면 사실 영어를 챙기는 친구들과 챙기지 않는 친구들이 나뉘게 되겠죠. 챙기게 될 친구들한테는 본인들이 선택한다면 쌤은 수능 전주까지도 계속 수업을 해 나갈 예정이고, 그러면 그 마지막 부분의 수업을 하는 과정을 내가 파이널이라고 고3들은 표현을 하고, 기말고사 종료 후 7월부터 바로 시작을 할 예정이야. 7월 달에 들어가는 수업은 내한테 남아있는 이제 수업을 듣기로 선택한 고3 학생들을 두 개의 분류로 나눌 예정이야. 1, 2등급의 학생들과 3, 4등급의 학생들로. 자, 그럼 이제 이게 전후 맥락을 다 띄면 뭐야, 저 선생님 왜 이렇게 성적으로 애들을 구분해? 이제 이렇게 돼버리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는 사실 영어가 전략적으로 임하는 과목이 맞다고 생각해. 무리하게 많은 시간을 들일 필요도 없으며 그렇다고 적은 시간을 들여도 안 될 거야. 1, 2등급과 3, 4등급은 이제 남은 7월 이후의 수능까지의 과정이 완전 다르게 될 거야. 목표 등급에 따라 갈 테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쌤이 커리는 구상 중이니까 그 큰 틀을 이해하되, 내가 내신 수업을 할 때, 분석 수업을 할 때도 계속해서 분홍색 형광펜을 쳐가고 있어. 그치? 이 분홍색을 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를 물어보면, 문장이 되게 길고 복잡하지만 걔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간결하게 정리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게 형광펜 단서라서 그렇게 잡아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계속 내신 범위의 복습을 좀 시작을 하실 거잖아요. 복습을 할 때도 단순히 외우자 이렇게 접근하기보다는 이 형광펜 단서가 여기에 왜 쳐놨을까? 그럼 이걸 보고 내가 어떤 식으로 내용 정리하는 게 맞을까를 조금 더 공부하면서 임해보시면 그 준비가 당연히 9월 모의고사를 위한 그리고 수능을 위한 준비가 함께 될 거라고 쌤은 생각해. 이제 마지막 내신의 스타트를 앞두고 있는 친구들이랑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게 조금 더 영리하게 했으면 좋겠어. 알겠지? 그걸 좀 다짐을 해줬으면 좋겠고 6월달 동안에 구두 테스트 스케줄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월요일의 시간을 고정해서 오픈을 할 계획이야. 돌아오는 주의 월요일은 쌤도 자료 준비 때문에 조금 어려울 것 같고 2주차부터의 월요일은 고정으로 오픈을 해놓을게. 그러니 목요일 이 시간도 쌤이 웬만하면 인원 조정을 좀 한 상태거든요, 지금. 근데 여기도 인원 많아서 못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월요일을 고정으로 오픈하면서 추가로 더 계속 시간을 열 테니까 조금만 왔다 갔다 효율성 생각해서 자주만 와주라, 준비해서. 알겠지? 그렇게 하는 걸로 해보자고. 좋아요. 자, 1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형광펜 단서를 먼저 잡을 겁니다. 요렇게 먼저. 데디즈 갈 거고요. 요렇게까지 갑니다. 자, 선생님 그러면 우리 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할 텐데 자, 이 글은 일단 여기서 내가 한 덩어리를 나눠서 그 흐름을 좀 주목해서 알려줘 볼게. 가봅시다. 야, 칼로리라고 하는 건 카운트 뭐하지? 중요하지. 칼로리 너무 중요하지. 칼로리란 되게 중요하고 겉보기에 라벨들은 have always been shaped. 항상 영양을 좀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라벨이라고 하는 건 제품의 성분을 표기하기 위해 써진 거고 사람들한테 칼로리는 늘 뭐하고? 중요하게 여겨지고 그러면 칼로리가 중요하니까 라벨에 칼로리 써줘야 돼? 안 써줘야 돼? 써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향을 받는구나. 무엇에? 사회적으로 가지고 있는 걱정들에 대해서 fatness, 지방에 대한 말이다. 결국 라벨엔 칼로리 표기가 된다. 그 이유는 뭐냐? 누가 걱정하는 요소니까. 사람들이 걱정하는 요소니까. 뭐 요 정도.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shape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쌤이 이 얘기 꼭 했을 거야. shape은 영향을 미치다라는 단어인데 수능에서는 influence랑 완전 똑같은 말로 기억해라. 거듭 말합니다. 이때도 단어 한 번은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 칼로리가 중요하니까 라벨은 이런 사회적 긴장감에 영향을 받아 만들어지고 그리고 while those label, 그 라벨들은 to reflect, 강조하고 있는 거죠. 야, 정말로 드러내고 있는 거야. 뭐를 말이야? The number of calorie in a particular food까지 닫아버리겠습니다. 특정 음식 안에 있는 칼로리의 수를 정말로 보여주고 있는 건 맞아. 맞잖아. 뭐 265칼로리 적혀 있는 건 맞아. while, 하지만 걔네들은 말이죠. don't reflect, 보여주진 않습니다. 칼로리 availability를 보여주지는 않아요. 얘들아, availability 하면 뜻이 뭐냐? 이용 가능성이잖아. 그러면 칼로리의 이용 가능성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이 말인 거고 이 칼로리 이용 가능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려울까 봐 뒤에서 즉이라고 하며 개념 설명을 이어가고 있는 거죠. 자, 그게 뭔가를 한번 보니까 칼로리 어베일러빌리티라고 하는 거 더 넘버 오브 칼로리, 칼로리의 수치야. 근데 이 수치가 우리 몸이 실제로 신진대사로 만들 수 있는 거지. From those food, 그 음식들로부터 말이야. 됐습니까? 선생님, 그럼 저는 이 위에 나오는 덩어리를 일종의 통념이라고 볼 건데 통념에서 조금 더 들어가서 현재의 상황이라고 잡아주면 좋을 것 같아. 이 현재의 상황이라고 하는 게 통념이 흘러가는 방향과 비슷하거든요. 자, 그럼 현재의 상황이라는 건 사람들은 무엇에 대한 관심이 높아? 칼로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거든. 그리고 이게 그 라벨에 뭘 미치고 있는 게 맞고 영향을 주고 있는 게 맞고 되죠? 그런데 실제로 이 라벨에 기재된 칼로리는 무엇이랑은 다른 개념이냐면 칼로리 availability, 이용 가능성과는 좀 다른 개념이야. 이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 그냥 칼로리만 쓰는 게 맞을까? 칼로리의 availability까지 말하는 게 맞을까? 이제 얘가 조금 의아해지는데 뒤를 더 보니까 야 캠브리지의 대학교에서 연구였던 이 사람이 대절이야라고 주장을 했는데 가보자. 일단 인용문인데 야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칼로리 이용 가능성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센트럴 무엇하다 굉장히 중요하다. 그럼 지금 니네들이 놓치고 있는 뭐가 availability가 오히려 뭐한 개념이다? 중요한 개념이다. 뒤에 가보니까 to understanding the science of weight 무게와 신진대사의 과학을 이해하는데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그럼 쌤 이 부분에서부터는요 현재의 상황과 반대되는 일종의 뭐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반박 아니겠습니까? 그럼 지금 니네들이 놓치고 있는 게 이건데 필자가 말하는 반박은 오히려 avail 그대로 한 번만 가볼까? 너무 긴가? 그냥 이용 가능성이나 줘볼까? 자, 이 이용 가능성이라고 하는 게 오히려 중요한 개념이야. 이렇게 통념과 반박으로 잡아주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리고 다음 문장이 또 나오죠. 이 칼로리의 가용성은 이라고 짧게 번역은 하거든, 해설지에서. 자, 칼로리 가용성이라고 하는 건 is 바로 이런 거야. The amount of 칼로리의 양을 말하는 건데 실제로 추출되는 양을 말해. 이 추출되는 양이라고 하는 건 during the process of digestion 뭐 하는 동안 음식을 먹고 소화하고 메타볼리즘 뭐 하는 동안 신진대사를 하는 동안 진짜로 추출되는 칼로리의 양이야. 그리고 이 칼로리 가용성이라는 개념은 as opposed to 이것과는 반대를 이뤄. 무엇과는? The number of calorie that 이런 칼로리와는 반대되는 거야. Locked up in the food 어디에 들어가 있는 칼로리와는 다른 거야. 음식에 들어가 있는 칼로리 자체와는 조금 다른 겁니다. 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라벨에 적혀 있는 거 실제로 소화를 통해 흡수하는 양인 거예요? 그냥 음식에 담겨 있는 양인 거예요? 음식에 담겨 있는 양. 근데 얘보다 뭐가 중요하다? 가용성 수치가 더 중요한 것이다. 이 말하는 거죠. 끊어갑니다. 쌤, 요 앞에서 슬래시 2개 끊으셔서 자, 요 덩어리에서 필자가 반박을 해줬습니다. 그 후에 다시 칼로리 이제 짧게 적을게요. 가용성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죠. 다음에 나오는 것도 대디지야. 그럼 앞에 거랑 같은 말, 다른 말? 같은 말 하겠죠? 칼로리 가용성. 자, 칼로리 가용성이라고 하는 거, 야, 비록 말이야. food, 어떤 음식이 may have, 가질 수도 있다. 100 칼로리 in이야. 자, 그 안에 몇 개 칼로리가 있어? 100칼로리가 들어가 있어. 근데 여러분들 이 100칼로리는 가용성이에요? 음식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안에 들어있는 거. 비록 그렇지만 우리 몸은 말이지 가능할지도 몰라. 오직 그 중에 얼마만? 일부만 흡수하는 게 가능할 거야. 그럼 쌤 여기서 말하는 이 dose라고 하는 건 음식 안에 갇혀있는 몇 칼로리? 100칼로리를 말할 건데 그 중에서 우리는 일부밖에 소화를 못한다 했네? 이 일부밖에 소화를 못하는 수치를 필자는 뭐라고 표현하는 거야? 칼로리 가용성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우와, 쌤 그럼 잠깐만. 원래 대디즈면 즉이잖아요. 근데 이 즉을 어떤 식으로 이 글에서 사용을 했냐면 끊어서 이 뒤에 나오는 덩어리는 위에서 내가 칼로리 가용성은 이런 거야 라는 뭘 설명해 줬지? 개념을 설명해 준 다음에 이 개념을 적용하는 무엇을 들어주고 있구나. 예시를 들어주고 있는 거구나, 지금. 이렇게 적용하는 예시를 쓸 때도 우리가 배운 연결사 중에 뭐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거구나. 대디즈를 써도 괜찮은 거구나. 이해되지? 이런 식의 공부를 해가자. 적용, 예시, 즉 대디즈 가능하다. 그럼 마지막에 나오는 accordingly 나오면서 예호의 주장에 따르면 이 말 하는 거니까 최종으로 예호가 했던 주장을 정리해 주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 만약 이게 육모에 나온 20번 유형이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마지막 문장 읽을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게 될 것 같아요. 이미 확실하니까 빠르게 갑시다. 자, 예호가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모든 칼로리는요, 카운트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세집니다. On every nutrition label. 모든 nutrition label 안에서 칼로리는 카운트 되는데요. 레스토랑 메뉴도 그렇습니다. At worst. 심지어는 제일 안 좋게는 forced. 뭐합니다?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럼 칼로리 표기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이거는 forced. 뭐한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쌤이 잘못됐다는 이유는 뭐예요? 음식 안에 갇혀있는 칼로리가 아니라 무엇이 더 중요하다라고 표기하고 있으니까 칼로리 가용성. 그럼 잘못됐다는 건 칼로리 가용성이 아니라 그냥 음식 안에 담겨있는 칼로리만 말하는 거니까 잘못됐다라고 비판하는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선지 갑니다. 자, 1번 선지 노화 진행 속도 슬픈 말 X 치겠습니다. 노화 진행 X. 자, 2번 가자. 영양 성분 표시의 열량 수치로는 얘들아 여기서 네모 박스를 한번 쳐봐. 영양 성분 표시의 열량 수치에다가 네모 박스. 이걸 본문에 있는 말로 좀 풀자. 음식 안에 담긴 칼로리가 되는 거죠, 이게. 그리고 뒤에 나오는 실제 체내 가용 열량에다가 네모 박스. 이게 칼로리 무슨 성? 가용성이라고 짧게 줄일게. 칼로리 가용성인 거고요. 결국 음식 안의 칼로리로는 가용성이라는 알 수 없다니까 2번 괜찮고요. 3번 갑니다. 영양성분 표기에 기재된 열량에 맞추면 건강을 해칠 수 있다. 건강에다가 X, 건강 말하지 않았고요. 4번 갑니다. 일일 권장 열량을 섭취하면 신진대사와 체중 조절에 필수적이다. 여러분들 봐봐요. 권장 열량 섭취가 신진대사에 중요하다. 이때 동그라미 치면 좋겠는 게 열량에다가 동그라미 좀 쳐보시고 신진대사에 동그라미 좀 쳐봐요. 자, 이 말 본문에 다 나와 있는 말이야? 없던 말이야? 다 있던 말이지. 하지만 그 두 개를 완전 관계를 왜곡해서 넣은 선지죠. 그래서 4번 옆에다가 뭐라고 쓸 거냐면 따라와. 핵심 키워드를 활용한 도연아 적자. 핵심 키워드를 활용한 탈범주 오답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핵심 키워드를 활용한 그렇지 탈범주 오답. 이게 분명히 20번, 22번은 수도 없이 많이 나올 거고 5번도 가볼게. 영양성분 표시에 열량을 기재. 자, 얘도 똑같이 자 열량 동그라미 쳐보시고 사회적 불안 동그라미 쳐보실래요? Social anxiety 어디 나왔었단 말이지? 첫 문장에 나왔었죠. 그럼 얘도 동어 반복 오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상징적으로 기억할 만한 선지는 4, 5번을 좀 신경 써주면 좋겠다. 괜찮습니까? 잘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2번 한번 넘어옵니다. 얘들아 혹시 오늘 나 말 빠르냐 좀? 아니야. 괜찮아. 알았어. 2번이랑 3번을 가보도록 할게요. 됐습니까? 예스! 자, 그러면 선생님 여기서 2번 문제의 토픽 불러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소재가 자주 반복되더라고. 그래서 좀 기억해줘. 2번. 영화 속 강력한 공감 요소로서 등장인물의 반응입니다. 야, 그리고 이 글에 나오는 로직도 우리가 6모 때 아주 많이 보게 될 거고 빈칸 네 문제를 다 맞추려면 이걸 잘해야 맞추거든요. 자, 로직이 뭐였냐면 예시의 일반화입니다. 와, 그리고 또 한 번 정리하자. 얘들아, 요즘에 빈순삽 중에 어려운 거 뭐라 그랬냐 내가? 삽입, 그러니까 가능한 6모 때는 마지막에 푸는 걸 추천한다 이 얘기 했습니다.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자, 형광펜 먼저 갑니다. 하나 딱 예쁘게 끝내고 시작. 쏟아진다, 쏟아져. 와, 쌤 지금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 단서만 보자 얘들아. 이거를 내가 얘들아 1번 단서 봐, 2번 봐, 3번 봐, 4번 봐, 5번, 6번 이렇게 호명을 할게. 그치? 자, 그럼
마지막 단서만 봐볼까? 빈칸에 뭐가 들어가 있으니까 therefore가 있으니까 빈칸은 주제가 들어가면 되겠다. 이게 첫 번째 미션이었죠. 그리고 1번과 2번 단서를 합쳤을 때 이거 어떤 구조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1번은 뭐야? 반드시 그런 건 아니야. 그럼 부정하는 거지. 오직 이건 필요한 거고. 그럼 반드시 이럴 필요는 없는데 이거는 해야 돼. 이렇게 흘러가는 거 아니야? 그럼 두 문장을 합치면 어떤 구조일 것 같아? 나데이 버피. 그치? 그 머릿속에 떠올라야지. 아, 쌤 이게 나데이 버피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죠? 오. 나와. 진짜 나와. 알겠지? 진짜 나와. 나데이 버피 잡았어요. 쌤 그리고 여기는 뭔데요 그럼? 예시유. 응? 쌤, especially도 뭐 말할 때 쓰는 애였죠? 예시 말할 때 쓰는 애 아니었습니까? 기억나요? especially는 even이랑 되게 똑같거든? 특히, 야, 진짜로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얘도 예시랑. 밑에 in respect of illness야. 뭐의 관점도 한번 봐볼까? 질병의 관점에서도 한번 바라봐 볼까? 특정 관점을 한정 짓는 거 보니까 엄마 얘도 뭐야? 예시인 거야. 그래, 이렇게 지문의 예시가 여러 개야. 그럼 예시에 무슨 점 찾으면 끝나는 거야? 공통점 찾으면 끝나죠. 6모 때 나올 하나의 문제. 그치? 자, 그럼 읽어가보자. 빈칸부터 타겟 잡겠습니다. 보세요. 야, 그러므로 빈칸은 become the most powerful empathetic element in film이야. 영화에서요, 가장 강력한 모하는 요소가 됩니다.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됩니다. 자, 그럼 우리의 타겟은 하영이 못 풀고 듣는 거라 천천히 잘 들어라. 영화에서 공감을 일으키는 요소야. 됐죠? 근데 나는 이걸 보면서 그래 진짜 그러네 이 생각을 너무 많이 한 게 그 선생님 남편이요 인스타 중독자입니다. 인스타 중독자. 저는 인스타 안 하잖아요. 근데 인스타 중독자입니다. 그래서 릴스를 막 봐요. 근데 갑자기 그 중국말이 막 샬라샬라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보다 이제 이상한 것까지 보나? 웬 중국 드라마 제가 봤다? 근데 그 중국판 약간 뭐지? 막장 드라마라고 할까요? 그거를 아는 새끼 누구야? 또 다른 중독자? 그 인스타에서 이렇게 조금씩 오픈을 해주나 봐. 근데 그게 되게 같이 이제 누워가지고 휴식을 취하는 동안 이제 남편이 이렇게 보고 있잖아. 왜 누워서 핸드폰 하는 거 있잖아. 얼굴에 가끔 떨어뜨리고 막 그런 거 있잖아. 보고 있는데 뭐야 하면서 봤는데 어머 너무 재밌는 거야. 너무 재밌는 거야. 이거는 거의 이제 선생님 때 막장 드라마다 하면 그 노래 알지? 왜 너는 나를 만나서 알아? 점 찍으면 누군지 모르는 거. 그게 나한테 아주 유명한 막장 드라마인데 야 이건 거기에 거의 곱하기 100이야. 모든 등장이 앞으로 어떨지가 예측이 되는 그 막장 드라마 있지. 이게 너무 재밌는 거야. 근데 내가 처음에는 약간 이제 찌푸리는 거야. 뭐야 이런 걸 왜 봐? 공감이 안 되는 거지. 왜 공감이 안 되냐? 말도 안 되는 반응이 나오거든. 막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 지나가다가 얘가 나를 툭 쳤어. 근데 어때? 남주가 날 이렇게 막대한 건 네가 처음이야. 약간 이런 말 나오는. 그럼 내가 너한테 반했어. 막 이런 말 나오는 거잖아.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반응을 나. 그럼 약간 눈살이 찌푸려져. 근데 이게 또 현대인들의 도파민 중독이라 뭐지 이거? 뭐지 이거? 이러면서 이제 재밌어지는 거잖아. 그럼 약간 얘도 그런 류의 말이라 여기 내가 납득이 되더라고. 그럼 봐봐. 야 영화에서 내가 공감을 일으킬 거야. 그리고 정답이 뭐였어? 3번이었거든? 그럼 거기 등장하는 인물의 뭐가 반응 자체가 내 공감을 불러일으킬만 해야 되는 거야. 뭐 이런 말이었던 것 같은데 답을 한번 찾아보자. 자, 처음부터 가봅니다. when 나만 보는 우리 남편만 보는 게 아니었나 봐. 되게 웃는 친구들이 있네. 자, when viewing a film 내가 영화를 바라볼 겁니다. In order for us. 쌤 여기 in order 나와 있고요. to 나와 있는 거니까 이게 합쳐져서 in order to. 얘가 뭐뭐 하기 위해서인데 그럼 중간에 들어간 for us가 있는 거 보니까 뭐 얘가 의미상주어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얘기할 건데 영화를 볼 때 이해를 하고 상황을 인터널라이즈 하기 위해서인 상황을 가정해 볼게 이 말인 거고요.
아, 이 단어도 요즘에 진짜 너무 많이 내 눈에 띄거든? internalize, 내면화를 해볼 때. 근데 내가 여기서 내면화를 한다라는 거 한마디로 누구 거로 만든다는 거야? 내 걸로 만든다는 거잖아, 외부에 있던 걸. 그래서 이 단어가 뭐랑 되게 비슷한 뉘앙스로 쓰이냐면 공감이라는 뉘앙스와 아주 비슷하게 쓰여요, 요즘. 자, 그럼 내가 뭔가 상황을 이해한 다음에 거기에 공감을 하기 위해서라면 It can be seen that. 이건 이렇게 보여져야 해. It is not necessarily for us. 우리가 반드시 완벽하게 아니면 심지어 전체적으로 그 주인공과 identify 뒤에 with 나오면 뜻이 뭐로 바뀌더라? 동일시하다라는 뜻으로 바뀌잖아. 동일시할 필요까지는 뭐야? 없어. 이 말인 거죠. 그럼 옆에다가 정리합시다. 자, 나데이 나왔고 but 나왔으니까 프레임 잡으셔야 돼요. 내가 뭐 할 필요까지는 없는 건데 동일시 할 필요까지는 없는 거야. 얘랑 나랑 물화일체까지는 필요하지 않아. 근데 indeed 정말로 the viewer 그 보는 사람은 only needed to have a sense 이유를 가지고 있어야 돼. 즉 이해가 돼야 돼. 도대체 왜 주인공의 반응이 그 상황에 적절한지에 대해서 이해는 하고 있어야 돼. 자, 그럼 이제 B 부분 한번 다시 정리해 볼게. 주인공이 지금 왜 저런 반응을 하는 거지? 에 대한 이유를 이해할 수는 있어야 돼. 이런 말인 거죠. 자, 그럼 이제 여기에 대해서 예시를 뒷받침해 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고려해 보자. 뭐에서? In respect of. 뭐의 관점에서 말이야? 호러 무비에서 말이다. 이때 we do this. 우린 이걸 훨씬 더 쉽게 합니다. when 이거 했을 때요. 자, 이제 키워드 잡아가 보자. 훨씬 더 easily 뭐하게 한대요? 쉽게 한대요. 뒤에 조금 더 볼게. 도연아 쌤 계속 봐야 된다. 자, when 뭐 했을 때 더 쉽게 하냐면 supernatural 초자연적인 어떤 entity 실체가 appear 뭐 했을 때 등장했을 때. 여러분들 눈앞에 귀신이 등장해요. 놀래요, 안 놀래요? 놀래요. 그럼 그때 더 쉽게 합니다 라고 표현했지. 그럼 이 쉽게 한다는 건 주인공의 반응에 무엇을 더 쉽게 한다 이 말이겠어요? 공감을 더 많이 한다. 공감을 더 원활하게 한다. 이런 말이랑 똑같은 말 하니까. 왜? 나타났으니까 놀랄만 하거든. 이런 말이 되는 거죠. 뒤에 또 가볼게요. We understand why. 우리는 알 겁니다. For instance, 예를 들면 캐릭터가 런하고 있어요. 헌티드 하우스로부터요. 뭔가 사냥꾼들의 집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대요. 그때도 이해가 됩니다. 그럴만 하니까요. 그럼 여기서 유리야 힘내라. 여기서도 우리가 물결 칠 거? 왜인지를 알아요. 왜인지 알기 때문에 나는 뭘 할 수가 있어요? 공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사이즈가 약간 뻔해져. 이거 실제 수능 지문에 나왔어? 그럼 이거 보자마자 뒤에 거 더 읽어 안 읽어? 안 읽어도 사실 무방했던 문제야. 근데 공부하는 거니까 좀 더 볼 거야. 자, 특히나 말이야. in circumstance where 이런 상황도 한번 볼게. 어머, 앞줄이네. 자, 이 상황도 볼 건데 we share the same culture as the protagonist야. 우리가 the same A as B 할 때야. 쌤 이건 어떻게 해석해요? B와 같은 A 이렇게만 번역하면 되거든. 그러면 주인공과 같은 문화를 공유하고 있을 때도 말이야. 그럼 주인공과 문화가 같다는 건 약간 마음이 좀 비슷한 애들이잖아, 결이. 그래서 그런 말 하는 것 같고, 그때도 우리는 쉽게 또 물결 easily establish why. 쉽게 왜 그런지 이유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 뒤에는 안 읽을게요. 그럼 얘를 쉽게 이유를 만들어낸다? 그럼 내가 그때 더 뭐를 잘한다? 공감을 더 잘한다. 계속 같은 말 쏟아지죠? 다음도 갈게. 이번에는 영화에서 질병이라는 장면을 봐봐. 질병이라는 장면을 봤을 때도 the same is true. 진짜야. 앞에 거랑 같다는 얘기잖아. 우리가 무엇을 알 때면 이유를 알고 있으면 왜 그런지를 알면 이유 훨씬 더 무엇을 잘해? 공감을 잘하는 거 진짜야. 너무 쉽다. 야, 그러니까 we do not need to. 우리는 이럴 필요가 없어. 뭐야, 쌤 잠깐만. 뭐뭐 할 필요가 없어라는 건 다시 뭐 얘기하는 건데? 나데이 아닌가?
그리고 뒤에 그러므로 얘네들이 공감을 가져오는 거야. 그럼 이 thereforo가 또 일종의 뭐로 연결되는 건가 보다. but비로 또 연결되는 거 아닐까? 그죠? 그럼 나대일 법비 나왔으니까 마찬가지로 뭐 할 필요까지는 없는 거고 동일시 할 필요까지는 없는 거고 그냥 뭐만 하면 되는 거야. 주인공의 반응이 왜 그런지를 이유를 알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이건 거죠. 자, 그럼 봅시다. 쌤 1번에서는 보편적 갈등인데 갈등 상황만이 감정을 일으키는 건 아니었고 2번 감정이 다양해진다라는 얘기도 너무 아니었네요. 너무 쉽네요. 그래서 4번에 내러티브라는 단어 있지. 얘는 뜻이 뭐냐면 서사적인이란 표현이거든. 서사적인. 서사라고 하는 건 뭐가 중요한 거냐면 기승전결의 개념이 갖춰져 있는 글이다 이 말이거든. 근데 얘는 기승전결까지 얘기한 건 아니고 그냥 걔가 그럴만하네. 귀신이 나타났으니까 놀랄만 하잖아. 이 정도의 이해를 말했던 거고요. 5번 갑니다. interpersonal, 타인과의 관계 얘기는 아니죠. 그런데 내 생각에 5번 찍은 놈들이 아까 있었거든요. 5번 찍은 친구들은 어디서 걸렸을 거냐면 주인공과 identify with라는 표현이 계속 나왔지. 동일시한다는 거? 걔랑 뭔가 연결되어야 하나라고 잘못 보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러니 이 부분은요. 주인공과 동일시 할 필요까지는 없었잖아요. 그러니 5번이 되기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남는 답 3번. 누구의 반응을 보는 게 등장인물의 반응을 보는 게 나의 감정에 공감을 일으킬 수 있다. 요 정도 보면 좋겠습니다. 됐어요? 좋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만 더 하고 쉬는 시간 드릴게요. 슬슬 시계를 보시기 시작하거든요. 하나만 딱 더 할게요. 하나만. 자, 3번 지문 갑니다. 3번 지문. 3번을 하고 하나를 더 하면 이따 쉬었다가 2개만 해도 돼. 뭐가 나? 쉬는 게 나? 알았어. 조삼모사인데 참 싫죠. 지금의 내가 하기에는. 그죠? 자, 3번 갑니다. 토픽 부를게요. 얘는 너무 쉬워서 빨리 할게. 해조류의 다양한 용도. 해조류. 해조류 맛있죠. 요즘에 그렇게 물회가 땡겨요. 그 해조류 들어간 물회. 자, 그리고 로직도 간단하게 나열의 논리입니다. 너무 나열이 많아요. 해조류의 다양한 용도. 너 물에 적은 거 아니지? 자, 이거고요. 여러분들 제가 빠르게 돌아다니면서 한번 좀 읽겠습니다. 얘는 판서까지는 안 할 거고요. 내가 직독직해 할 테니까 눈으로 따라만 오세요. 자, 가봅시다. 첫 문장부터. 오케이. 자, seaweed, 해조류는 are known, 알려져 있습니다. For their, 그들의 use in diverse application, 다양한 이용될 수 있는 용도로서요. 첫 문장 주제 잡겠습니다. 자, 이 첫 문장 때문에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해조류의 다양한 뭐였어요? 용도. 되십니까? 자, 그리고 다음 문장 갑니다. Being in the first organism in the marine food chain. 해양의 음식 생태계에서 첫 번째 유기체로 등장하면서 얘가 제일 처음에 있었던 유기체고 그러면서 they, 해조류는 provide, 제공할 거야. nutrition, 영양분을요. to animal births in water, 물에 있는 동물이나 땅에 있는 동물한테 영양분을 제공합니다. 그럼 쌤 지금 이 문장은 뭘 설명하는 문장인 것 같아요? 용도 1번이라고 잡아볼까? 그치. 그래서 지금 이 1번 문장부터가 해조류의 다양한 용도 1번을 말할 겁니다. 자, 그럼 그 1번의 키워드를 조금 골라본다면 영양분을 제공해준다.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맞춰봤으면 좋겠는 게 동그라미 1번 문장이 시작이 되지. 그 1번 문장이 용도 1번에 대한 하위 진술일지 내 말 따라하죠? 아니면 용도 2번의 새로운 진술일지를 한번 고민해봐. 읽어볼게. They, 걔네들은 are used, 사용되는데 단백질의 자원으로서 사용되고 flavor supplement, 맛을 보충해주는 애고 reducing blood sugar, 혈류를 낮춰주고 making medicine, 약을 만들어주고 쭉쭉쭉 끝. 자, 그럼 얘는 새로운 말인 것 같아. 영양분 제공의 하위 진술인 것 같아.
하위 진술로 들어가는 거야. 그치? 그러면 용도 1로 시작했던 문장이 being, 그리고 지금 1번으로 시작하는 they까지 가 용도 1번 전체 덩어리입니다. 그럼 2번 문장으로 내려와 볼까요? 자, 동글뱅이 2번은 무슨 접속사로 시작합니까? while이죠. 그럼 while은 A, B니까 A가 중요해? B가 중요해? B가 중요하겠죠. 그럼 갑니다. While the seaweed, 그 해조류가 have a variety of use, 굉장히 다양한 용도가 있지만, 지수 어딘지 알겠어? 있지만, 컴마디, they are, 걔네들은 consider, 여겨져, to be environment friendly, 환경 친화적이래. 자, 소재가 미묘하게 바뀌죠. 영양가가 아니라 환경이 좋아요. 이런 말 하는 거고. And 그러면서 are found to improve the health. 건강을 개선합니다. 근데 건강이요. 진짜 그 건강이 아니라 marine ecosystem where they grow. 그들이 자라나는 해양 생태계의 건강을 향상시킵니다. 그럼 이거 용도 1번 계속이야? 용도 2로 바뀐 거야? 2로 바뀌었어. 그래서 while 앞에서 글 구분하시고요. 용도 몇 번이에요? 2번으로 전환된 겁니다. 그럼 용도 2번의 키워드는 이거네요. 해양 생태계의 건강을 개선해준다. 이게 키워드네. 해양 생태계의 건강을 개선해준다. 이거 되십니까? 괜찮나요? 자, 더 가겠습니다. 3번도 읽어볼 건데, 자, 이제 또 맞춰보는 거야. 3번도 용도 2번의 하위 진술일지, 용도 3번일지를 또 맞춰보는 거야. 읽어볼게. Overall, 전반적으로 they are good. 그것들은 좋습니다. Both for the economy, 경제한테도 좋고요. And the ocean ecosystem, 생태계한테도 좋아요. As, 왜냐하면 they, 걔네들은 provide a safe, 안전하고 건강한 ground, 기반을 제공하거든요. 마린 라이프들한테. 자, 3번 나온 거 같니? 소재, 그 2번에 대한 하위 진술인 거 같니? 2번에 대한 하위 진술로 분류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버롤 문장 위에다가 이렇게 좀 복잡하지만 적어볼까요? 오버롤 문장 위에다가 용도 2의 하위 진술 1번이라고 적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리고 4번 먼저 읽어볼게요. 4번이 정답이었죠. 자, 갑니다. The rate of growth of seaweed. 이 해조류의 성장 속도는, 따라하시나요? 제이도 보세요. 자, 그 성장 속도는 can be directly influenced. 직접 영향을 받습니다. by 무엇에 의해서요? 수온의 변화에 의해서요. 됐니? 자, 그럼 얘네 이 글의 토픽으로 다시 올라가 봐. 자, 이 글의 토픽은 뭐라고 내가 썼어? 예, 다양한 용도. 자, 이제 그 윗줄에다가요, 오답이었던 선지를 잡고 갑니다. 4번, 요렇게 한번 달아보자. 4번. 그 밑에 여러분들이 토픽을 썼겠죠? 그 위에다가 4번이라고 달아보는 거야. 자, 보통 이렇게 제거 문제 나올 때는요, 소재가 같은데, 다른 측면을 얘기할 때 이렇게 쓴다고 했었어. 그러면 똑같이 4번도 소재는 뭐가 맞아? 해조류가 맞죠? 다만 해조류의 성장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뭐다? 수온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뭐야? 쌤 그럼 뭐는 맞는 건데 해조류라는 키워드는 밑에 토픽에도 해조류라는 키워드는 일치하는 게 맞지만 얘는 이점을 얘기하고 있고 다양한 용도를 설명했는데 성장 속도에 영향을 누가 주냐 이 얘기는 아니었죠? 요 로직으로 우리는 4번 고르는 겁니다. 늘 공부하실 때. 좋아요. 자, 마지막에 5번 문장이 하나 남아있는데 5번 문장에는 their presence also라고 나와 있어. 왜 also면 일단 n번째 진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지금 5번은요. 용도 2번의 하위 진술 2번입니다. 용도 2번의 하위 진술 2번이에요. 자, 마찬가지로 공부하는 거니까 읽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seaweed들의 존재한다라는 건 act as an obstacle, 장애물로서 작동을 하는데요. 자, 이 장애물이라고 하는 건요. to the sea bottom trawler. 밑에 trawler 하면 어선이죠. 그 어선이 들어온다는 건 바다 생물들을
잡아가는 애들 아닙니까? 그러니 그 어선이 들어와서 바다 생물을 잡아먹는데 obstacle, 방해를 할 수 있대요. 그럼 바다 생물의 입장에선 자기를 뭐 해주는 거야? 지켜주는 거죠. 뒤에 더 nearby, 그 결과 protecting, 보호해주죠. sea floor, 바다의 바닥이나 그 지역의 취약한 환경을 보호해주는 겁니다. 됐습니까? 잘했습니다. 자, 잠깐만 멈춰서 얘들아, 3번은 그럼 이런 식의 글의 프레임이 나와. 요거는 정리하고 쉴 거예요. 자, 3번은 이런 프레임이 나오네요. 자, 용도가 총 몇 가지 말했었지? 2가지 말했었지. 용도 1번에 대한 본진술이 나오고 그에 대한 무슨 진술을 붙여줬고 하위 진술 붙여줬죠. 그리고 용도 몇 번으로 전환하면서 2번으로 전환하면서 하위 진술도 총 몇 가지를 제시했죠? 2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글의 로직을 나열의 논리라고 잡아드렸어요. 자, 선생님 지금 이런 식의 포맷은요, 순서 삽입 문제에서 요즘에 아주 많이 나와. 자, 이 말을 좀 이해해봐. 이 말. 봐봐. 가장 베이직하게는 요 문장을 빼서 삽입 문제로 만드는 형태야. 그럼 얘랑 얘가 다른 소재를 말하고 있는 거야를 캐치할 수 있느냐, 이 문제야. 그렇지? 또 다른 문제는 얘를 삽입 문제로 만드는 거야. 그럼 그 말은 이거 얘를 뒷받침하는 말이니 이걸 뒷받침하는 말이니를 판단할 수 있느냐를 묻는 거야. 요 이해될까? 이 부분이 육모 때 내가 진짜 단어 나는데 순서 삽입에서 절반은 무조건 이 스타일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좀 유리야 힘내. 이걸 좀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쉬는 시간 갖기 전에요. 각각의 옆에다가 내용 정리만 간단하게 해놓고 마무리합니다. 확인되면 쉬는 거예요. 했으면 좋겠어요. 하고 싶시다. 하고 싶시다. 하고 싶시다. 공부하기 싫다면 얘기하세요. 그 마가 낀 겁니다. 이걸로 해소를 해드려야 돼요. 쓸 자리가 없잖아요. 쓸 자리가 없다면 왼쪽에다 쓰면 됩니다. 호호. 셋이나 요즘은 들어가나 우리? 안 들어가나? 휘경은 요거는 디테일하게 좀 봐. 내용 때문에. 내용이 많으니까. 뭐야? 어디 아파? 아니지? 조금만 더 날 봐. 알겠지? 오케이. 다 했나요? 부릉부릉하고 있네. 효림이도 오늘 좀 안색이 안 좋다? 피곤해서 그래? 아니야?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혹시 못한 친구들은 따로 좀 정리를 해주시고 잘 버텼어요. 자, 선생님이 쉬는 시간을 10분이 아닌 과감하게 기대되지? 15분. 11분을 드리겠습니다. 11분. 아, 닥쳐. 11분. 11분 30초. 아니. 야, 내가 미리 말한다. 요 안에 들어오면 대학 떨어진다. 여기 접근하면 대학 떨어져. 이거 누르면. 알겠지? 나 저주 걸었어, 지금. 쉬어. 뭐야. 아니지. 멈춰있는 줄. 정재희 여기 오면 안 돼요. 근데 그 영롱함이 봐봐.
그죠? 뒷면도 보세요. 진짜 박지원이 좋아하는 색깔이네요. 뒷면 봐봐요. 뒷면에 그 텍스처 보세요. 너무 좋죠? 사실 마음에 들어요. 그죠? 자, 제이랑 하영이는 저 따라서 내려옵니다. 싫어요. 예? 말할 게 있어요. 뭐요? 박사분이 드디어 선생님의 자아가 작아졌다면서 기뻐하는 걸 봤어요. 이거 사실 너무 크게 넣었는데 별로 밸런스가 안 맞더라고. 하영이 눌러오자. 뭐 진학 상담했어? 네. 멘탈 털리고 왔어? 아니요? 그건 아니야? 네. 하영아, 국어는 한국 국어인가 너? 어디 다녀 국어는? 봄 국어. 하영이 오늘 끝나고 이거 내신이랑 이런 것 때문에 쌤이랑 얘기 좀 하고 가자. 자, 혜성, 휘경, 내 이름 적고 가져가.
아우 부산스러워. 이거 귀일 거네요. 선생님 안 보여요. 선생님 나와요. 알았어. 그래요. 이중적 이님이? 이제 의미. 아, 이중적인 의미. 탕진대요. 야, 유경아, 난 이걸 못하겠어. 어떻게 하면 돼? 아씨, 그래. 자, 다시 또 한번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걸 하나 지켜주십시오. 안 와요, 일로? 빨리 와요. 빨리 와요. 빨리 와요. 그걸 하나 좀 지키자. 이제 학교별로 내가 공지를 할 거다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봄노트 정리를 안 했던 범위 있잖아요. 그 범위를 어떻게 끝내야 될지 스스로 좀 계획을 잡아보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휘경은 당연히 21강부터 먼저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 휘경이 21강 요 파트가 한 강당 3지문씩밖에 없어. 그래서 중간고사에 비해 봄노트가 지금 되게 얇게 나왔잖아. 그럼 테스트편이 많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이야. 그러니 얘를 좀 빨리빨리 끝내버렸으면 좋겠고, 봄노트 옮기는 작업을. 해성 같은 경우는 앞에 13, 14, 15, 16, 17, 18 그리고 몇 강? 21강 이렇게잖아요. 근데 이 중간에 16, 17 여기가 6지문씩이야. 기억나지? 그래서 내가 좀 권하고 싶은 학습법이 있는데 파트 1 부분은 머릿속에서 많이 나갔을 거거든? 그래서 그냥 강의를 다시 들으면서 봄노트에 바로 적는 것도 꽤 괜찮은 방법으로 나는 좀 생각이 돼. 복습을 할 때. 그래서 그걸 좀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해성여고는 다음 주부터 스타트할 범위는 13강부터일 겁니다. 그냥 거기 맞춰서 미리 좀 준비를 하면 좋겠고요. 면목고는 파트 1 범위 들어가는 거 있죠? 거기부터. 청량고도 파트 1 범위부터 이렇게 들어가게 될 거고, 오늘 휘봉은 다 못 왔고, 오케이. 요 정도 설명하면 다음 주에 대한 개괄적인 안내가 됐을 것 같습니다. 괜찮나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시 앞으로 돌아갑니다. 다 끝내버려요. 자, 앞으로 다시 돌아갔어. 돌아가서, 자, 제가 몇 번 문제만 먼저 볼 거냐면 2번 문제를 먼저 볼 겁니다. 29강이고요. 2번입니다. 밑줄 칠게요. 가은아, 이 문제 맞았어? 맞았어? 자, 볼게요. 얘들아, 2번 문제도 토픽 부릅니다. 이렇게만 적을게요. 자, 토픽은 낯선 것에 대한 거부감. 쉬운 거 먼저 할게. 로직은 예시의 일반화입니다. 자, 쌤, 그럼 제가 이 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얘는 빈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첫 문장에 바로 나왔었죠. 그쵸? 나 봐야죠? 첫 문장에 나옵니다. 쌤, 그럼 여기까지를 일단 끊을 텐데요. 이 첫 문장의 내용을 차치하고 다음에 형광펜 친 걸 보면, 야, 우리 한번 이 이야기를 가져와 볼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 그럼 여기는 뭘 시작하겠다 이 얘기야? 예시를 시작하겠다 이 말이겠죠? 그럼 쌤, 얘가 예시가 됩니다 라고 하는 거. 예시로 뒷받침을 받는 첫 문장이 있습니다. 그럼 얘가 뭐야? 주제. 아이, 뭐야, 너무 쉽네. 그래서 앞에 주제 나왔고 예시 나왔는데, 근데 뒤에 봐봐라. 야, 이것이 not the only case, 유일한 사례는 아니야. 그럼 예시 몇 개 들어주겠다는 거야? 2개 들어주겠다. 그러면 여기가 예시 1이 됐던 거고요. 요 마지막 부분이 예시 2가 되겠다. 이렇게 잡혔던 문제죠. 사실 답 나오는 건 요거는 실제 육모에 나오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왜냐, 좀 직관적으로 답이 도출됐던 선지긴 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읽을게요. 자, nothing, 그 무엇도 quite capture blank, blank를 capture할 수가 nothing, 있다 없다? 없다. 되지? 없고요. 그러면서 이 빈칸이라고 하는 건 요건 좀 보자. like, 뭐와 같은 거냐면
그러니까 이 빈칸은 like 뭐와 같은 거냐면 frequent public hysteria. 빈번하게 벌어지는 대중들의 hysteria. 뭔가 무서워하는 좀 진절머리 나는 그 history 같은데 이 history가 사소한 변화에 대해서 사람들은 히스테리를 갖고 있습니다. 외관이나 제품의 느낌에 대한 미묘한 변화도 매우 싫어해요. 그것과 같아요. 이 말이거든요. 나는 얘 타겟을 이런 식으로 좀 잡아봤어. 자, 빈칸을 읽었을 때 타겟이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일단 이 빈칸은 capture, 우리가 이해하기가 nothing, 어렵습니다. 이게 첫 번째 단서였는데 이렇게만 나오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 이게 끝나버리는데 근데 뒤에서 like라는 말을 붙이면서 빈칸에 대해 부연을 더해주지. 그 like가 뭐였냐면 사소한 변화에 대한 히스테리라고 하는 거는 뭐 혐오 이 정도 잡아주면 좋겠죠. 사실 이것만 봐도 정답을 바로 가보면 2번 unfamiliar에 대한 distaste 답 나오는 거 좀 쉬웠거든요. 그러니까 unfamiliar는 변화, 즉 뭐한 것? 새로운 것. 그걸 distaste 뭐한다? 싫어한다. 그러니까 정답 2번 괜찮았던 거지. 됩니까? 자, 그럼 여러분들 사실 얘는 이 정도만 보면 충분할 것 같아서요. 쌤이 뒷부분은 빠르게만 읽어갈 겁니다. 그대로 이해되나만 확인하고 넘길게요. 괜찮아요? 자, 갑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자. 어떤 음료 회사의 재앙스러웠던 로고 체인지를 2009년이랬었다. 전설적이었던 에이전시 광고 대행사가 고용됐다. 재디자인하라고 컴퍼니의 로고를. 자, 키워드만 컴퍼니의 로고를 재디자인해달라. 즉 변화해달라고 했구나. The aim, 그 목표는 was to give the brand, 그 브랜드한테 좀 더 현대적인 look, 외관을 주는 것이었다. 자, 그런데 노란 색깔 잠시만요. 요거 봅니다. 자, 쌤 여기 비동사가 나와 있는데 앞에 곤이라는 주격보어 형태의 PP가 튀어나갔습니다. 그리고 뒤에 붙는 아이코닉 이미지가 주어가 됩니다. 위에다 다시 한번 써드리면 자, gone이라는 표현으로 시작하면서 뒤에 동사 주어의 어순이 보통 나오거든요. 도치로. 이렇게 하면 주어는 갔다. 즉 주어는 사라졌다. 이렇게 번역하면 끝납니다. 리디자인해달라고 그랬고요. 그러다 보니까 스트로우, 펑처드, 오렌지였던 상징적인 이미지는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요 상징적인 이미지가 새로운 이미지겠어요? 기존의 이미지겠어요? 이게 같다. 그러니까 무슨 이미지야? 기존의 이미지가 이거겠구나. 이렇게 상황만 이해하고 가자. 같습니다. The recognizable, 그 인지될 만한 컬러 스캠도 바뀌었어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눈에 띄는 색깔이라고 하는 것도 기존의 이미지일 것인데 그것도 바뀌었습니다. The product itself, 제품 그 자체는 다른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럼 제품의 실제 내용은 달라진 게 없으나 외관의 이미지와 색깔을 바꿨습니다. It was still the same fruit. 여전히 똑같은 주스였죠. 같은 네임을 가지고 있는. 뭐는 안 바뀌었네요. 이름은 안 바뀐 거네요. 확인만 합시다. The box, 그 박스는요 약간 달라 보였습니다. But 하지만 물결, people didn't like it. 사람들은 그걸 좋아하지 뭐했어? 않았죠.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요. 뭐만 달라진 거예요? 외관만 살짝 다르게 포장을 한 것뿐인데 이 리디자인의 결과를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자, within 2 weeks of the rebrand, 리브랜드를 하고 2주가 채 되지 않았을 때 회사는 로스트 했습니다. 그것의 earning의 몇 프로를 20% 수익이 감소하게 됐고요. 쉽네요. 자, less than 30 days after launch야. 출시되고 나서 30일이 less than, 지나지 않아. 요 표현이죠. 30일이 지나지 않아. 그것은 오히려 새로운 디자인을 밀어냈습니다. off the shelf, 선반 밖으로. 그러면서 went back to the original label, 원래 라벨로 돌아왔죠. 인과는 요 정도만. 네, 잠시만요. 리디자인 했었고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았고 그래서 결국 뭐로 돌아왔어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요 정도까지. Not long afterward, 얼마 지나지 않아 3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에이전시가 shut down, 뭐 했어요? 문을 닫았어요. 끝. This is not the only case. 이건 유일한 사례가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들 얘만 보면 마지막 문장 읽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마지막에 같은 말만 우리는 공부합시다. 페이스북한테 물어볼게. 매일매일 페이스북이 바뀔 거야. 그럴 때마다 유저들로부터의 아웃크라이, 외침이 존재해. 그럼 얘들아, 여기서 말하는 유저들의 외침이라고 하는 건 바꿔주세요 이겠습니까? 유지해주세요 이겠습니까? 유지. 그리고 이 유지는 who 뒤에 나오네요. demand a return to the way it used to be. 그게 그랬던 방법으로 되돌려주세요. 됩니까? 그럼 쌤 여기서 그랬던 방법대로 라고 하는 것도 키워드 굳이 골라보면 뭐 유지해주세요 이런 말이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고요. 다른 건 굳이 보지는 않을게요. 됐습니까? 좋아요. 자, 일단 내가 잠깐 5분 정도만 선생님이랑 잠깐 얘기를 할 게 좀 있어. 지금 아니면 조금 어려워서요. 우리 유리가 이러고 있거든요. 이거 옛날에 초능력 나 이거 꼴 수 있어. 내가 오늘 정신이 말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선생님 양해를 좀 구할게. 지금 앞에 27강 있죠? 아니 28 강 펴서 이 세 문제만 쌤이 짧게 10분 시간 드릴 테니까 요것만 풀어주시고 잠깐만 쉬어주세요. 알겠죠? 10분만. 맞아. 쉬지 말란 얘기야. 아, 풀어. 빨리 풀어. 자, 158쪽. 158쪽. 지금 멍 때리면 나중에 겁나 못생긴 남친 여친 생긴다. 좋아요.
다 푼 거죠? 다 풀고 쉬는 놈들이겠죠. 오케이. 자,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아까 봤던 29강에서 오늘 가장 어려운 문제다라고 얘기했던 거 1번 먼저 조지겠습니다. 자네들의 멘탈이 있을 때 1번 먼저 갑니다. 자, 먼저 체크부터 부탁해요. 얘들아, 그 질문 기억나니? 인지부조화? 코그니티브 디소넌스? 기억나는 사람 손 들어봐. 중간고사 때. 다 기억나죠? 그 지문이랑 접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수특을 계속 분석하고 기출도 분석하고 쌤 엄청 많은 질문을 보잖아. 너무너무너무 요즘에 소재 유사성이 높아. 그냥 내신하는 친구들은 이게 되게 큰 메리트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즐겁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밑줄이 다 쳐졌으면 네, 가보겠습니다. 토픽과 로직을 불러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지문의 토픽을 들어 여경아 두 가지로 나눌 거예요. 가볼게요. 자, 토픽의 1번은 사회적 불평등과 고정관념의 상호 강화. 이거는 정답이었던 4번을 그대로 해석해낸 거고요. 여기서 조금 더 말을 곁들이면 2번, 토픽 2번 사회적 불평등을 합리화시키는 고정관념. 사회적 불평등을 합리화시키는 고정관념. 자, 그리고 로직은 예시의 나열입니다. 특히 이제 정시까지 염두를 두는 친구들이라면 아까 내가 말했던 그 왜 상위 진술 1, 하위 진술, 상위 진술 2, 하위 진술 이렇게 나누는 거 있잖아. 그거랑 이 지문을 유사하게 공부해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들어가 보자. 쌤 일단 첫 문장부터 주제니까 가요. 자, 모든 사회들은 메인테인, 주장한다. 자, 메인테인 뜻 뭐다? 주장하다 라는 뜻이고, 자, 모든 사회는 주장합니다. 불평등을요. 자, 그리고 이 불평등이라고 하는 건 that benefit some group, 일부 그룹한테는 이득이 되지만 다른 그룹들은 해칠 수 있는 불평등을 여기서 유지하다가 맞겠다. 내가 다른 거 잠깐 헷갈렸다. 주장하다라고 하면 불평등을 주장하다 말이 좀 어색한데 불평등을 유지한다 이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시 쌤 첫 문장에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모든 사회에는 뭐가 있다? 불평등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끊어드렸잖아. 순서대로 내가 한번 보라색으로 구조를 따줄게. 자, 이걸 내가 뭐라고 할 거냐면 똑같이 또 상위 진술 1이라고 잡아볼게. 그 상위 진술 1은 어느 사회에나 뭐가 있다? 불평등이 존재한다. 여기서부터 출발. 자, 그리고 다음에 in 타이완이라고 나왔거든요. 그럼 타이완은 나라 이름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뭐 얘기할 거예요? 예시 얘기하겠죠. 그럼 이거 갑니다. 야, 타이완에서는 말이야 people from mainland China구나. 그러니까 중국 본토. 자, 이 중국 본토에서 온 사람들인데 who fled the communist in 1949 1949년에 그 공산주의를 이탈해왔던 중국 본토에서부터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전히 도미네이트, 지배하고 있더라. 네이티브 타이완에서 타이완의 원주민들을 지배하더라고. 그럼 쌤 얘는요 상위 진술 1번에 대한
예시를 들어주고 있는 거네요. 그 예시 1번은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건 중국 본토 출신들이 있고 타이완의 원주민들이 있는데 둘이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 얘가 얘를 도미네이트 뭐하고 있더라? 지배하고 있더라. 그러니 이게 불평등이 있더라 라는 말과 같겠죠. 다음 것도 보세요. 자, gaps in income and opportunity. 어떤 수입과 기회에 있어서의 gap, 격차. 그럼 이 격차도 또 뭐야? 불평등인 거잖아. 근데 이 격차가 남성과 여성 사이에 있대요. 또 봐봐. and between. 그리고 백인과 유색인종 사이에 존재한대요. 자, 얘네들 사이에 존재하는 소득과 기회의 격차가 persist, 계속 유지됩니다. 일형식 동사요. 계속 유지됩니다. 미국에서도. 여기까지 왔거든? 그럼 얘도 또 맞춰봐. 얘는 상위 진술 2번 얘기하는 말 같아? 예시 2번 얘기하는 말 같아? 예시 2번. 그래, 이 느낌을 봐야 돼. 그래서 얘가 예시 1번인 거고 밑에 나오는 게 예시 2번인 거죠. 자, 그럼 또 간단하게 내용 정리해보면 남성이 있고 여성이 있고 또 백인이 있고 유색인종이 있고 그랬을 때 얘네들이 더 많은 수입과 기회를 가지더라고요. 또 불평등. 괜찮지? 이제 여기서 굉장히 중요했던 게 이 문장이야. 자, 이 뉘앙스를 한번 잘 봐봐. 이게 중요한 부분이야. as 뭐에 가면서 말이야? 고정관념인데 reflecting this difference. 바로 이런 차이를 보여주는 고정관념이 develop 뭐해지면서? 만들어지면서. 그러면 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런 차이라고 하는 건 예시 1번과 예시 2번을 비롯해 주제에서 말했던 사회 어디에서나 존재하고 있는 뭐? 불평등. 근데 그 불평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스테레오타입 뭐가 존재한대요? 고정관념이 있답니다. 됐지? 그리고 이 고정관념이 존재하다 보니까 그것들이 have justified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더라고요. 그 기반에 존재하고 있는 inequality 무엇을? 불평등을요. 자,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느껴야 되는 게 또 예시를 말하려고 하는 겁니까? 다른 진술을 하는 겁니까? 다른 진술로 넘어간 거야. 그리고 다른 진술도 구체적 진술이에요? 일반적 진술 느낌이에요? 일반적 진술 느낌이 들어간 거야. 그러니 결국 이 글은 얘들아 상위 진술 1번에서 뭐의 존재 설명해준 후 불평등의 존재. 이제 이 문장에서부터 다시 상위 진술 몇 번이라고 봐주면 좋을까? 2번으로 보는 거야. 그렇지. 그럼 이런 불평등들이 지금 내가 위에서 설명해줬던 이런 불평등들이 고정관념에 반영되어 있는데 그럼 얘들 네, 오히려 그 고정관념들이 역으로 불평등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고 있구나. 그래서 얘들아 얘 때문에 얘가 존재하고 얘가 얘를 강하게 해주고 그래서 정답선지 4번 내려가면 그걸 mutual reinforcement 상호적 뭐라고 표현한 거야? 강화라고 표현한 거야.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상호적 강화라고 표현을 한 거고. 자, 그럼 이렇게 상위진술 2번 얘기했으니까 뭔가 또 예시로 뒷받침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뒤에 뭐가 나옵니까? for example이에요. 자, 그럼 이제 질문이야. 저 for example은 진술 1번에 대한 예시가 되는 거야? 진술 2번에 대한 예시인 거야? 2번에 대한 예시지. 그러니까 우리가 갈릴 때도 얘에 해당되는 예시를 말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적어보죠. 그럼 그 예시를 볼까요? historically 역사적으로 말입니다. 여성과 유색인종들은 have often been viewed 보여집니다. 어떤 식으로 보여지냐면 바로 이런 식으로 보여져요. 그럼 여성과 유색인종은 유능하다라고 판단될까? 보호받아야 된다라고 판단될까?
보호받아야 된다. 왜? 그런 불평등이 반영된 뭐가 사회에 존재하니까 고정관념이 존재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뒤를 보니까 그들의 대우야. 이들을 어떻게 대우하냐면 이들은 아이들과 같고 좀 무지하고 약한 사람들이야. and 그래서 얘네들은 누군가가 지도해주고 이끌어줘야 돼. 와 같이 그들을 대우하고 있는데 그걸 정당화하는 방법으로 비춰진다고. 됐지? 그럼 쌤 여기서 나오는 이러한 대우요. 여기까지 묶어볼래요? 그들을 아이같이 보고 무능하다 보고 이 자체가 우리의 불평등이 반영된 뭐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고정관념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 고정관념이 정당화되는 방법대로 바라봐지고 있으니까 결국 이 부분을 묶어보면 고정관념을 정당화시키면서 그 불평등을 강화되고 있겠구나. 이걸 이해할 수 있겠죠. 그게 예시의 내용이었을 것 같고요. 또 들어갑니다. 자, and in fact니까 뭔가의 나열인데 자 그럼 이 and도 쌤 말 잘 들어봐. 이 and도 상위 진술 2번을 나열하는 and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예시를 나열하는 and일 수도 있다 이 말이야. 이제 이 급을 또 맞춰보자. 공부하는 거니까. 야, and in fact 그리고 실제로 people who believe inequality, 불평등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이 불평등은 당연한 거야.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is natural, 당연한 거고 right, 올바르다고 판단돼. 뭐야? 불평등을 믿는데 오히려 걔가 맞는 말 하고 있어.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네. Views that, 그리고 이건 어떤 관점이라고 보면 되냐면 are more often found, 종종 발견돼. 더 자주 발견돼. 누구 사이에서? 지배적인 그룹, 즉 예를 들면 백인이나 남성과 같은 그룹들 안에서 훨씬 더 잘 드러나. 야, 여성들이 약하니까 보호해줘야지. 이 관점이 오히려 누구한테서 더 인정을 많이 받는다는 거야? 남성들한테서 인정을 더 많이 받더라. 이 말이 되는 거죠. 뒤에 더 갑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특히나 likely to be prejudiced, 편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누구한테 불리하게요? 타인들한테 불리하게요. 됐지? 그럼 보세요. 쌤, 여기 나오는 요 타인들은요, 맞춰봅시다. 지배적인 집단을 말할까요? 열등한 집단을 말할까요? 열등이겠죠. 즉 도미넌트 그룹 이외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열등한 집단에 있는 사람들을 말할 것이고 그러니 열등한 집단에 유리하게 편향되겠어? 불리하게 편향되겠어? 불리하게 편향되어 있겠지. 아, 그럼 결국 예시 1번으로 남성 여성을 설명해 준 후에 and를 가지고 또다시 뒤에서 예시 2번으로 뒷받침을 해주는 것 같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죠. 또 들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moreover이 나왔어요. 그럼 쌤 moreover이니까 얘도 뭐예요? 나열입니다. 근데 뒤에 주어 슬쩍 보니까 높은 지위를 가진 집단들에 편향되어 있어요. 또 높은 집단, 즉 지배적인 집단의 편향. 그럼 얘도 또 내려 예시 몇 번 얘기하는 거야? 3번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볼 수 있지. 자, 나머지 건 그냥 읽어줘. 자, 이제 마지막으로 thus, 그러므로 이런 예시들은 illustrate, 보여줍니다. 뭘 보여주냐면 불평등이라고 하는 건 만들어낸다라는 걸 보여줘요. 서로 다른 기회를요, 다른 집단들한테 말입니다. 그럼 내가 지배적이냐 열등한 집단이냐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기회도 같아요, 달라요? 달라져요. 이런 예시를 보여주고 있고요. And then, 그리고 나서 말입니다. perceiver, 그 불평등을 인지한 사람은 form stereotype, 고정관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쌤 여기서 다시 이 perceiver 이라는 사람은 사회에 존재하는 무엇을 인지한 사람? 불평등을 인지한 사람. 자네들은 한 번 더 밑에다 적어놔. 이 perceiver는 누구라고? 불평등을 인지한 사람이라고 적어놔. 불평등을 인지한 사람. 그리고 내가 불평등을 근거로 해서 여기다가 뭘 만들어요? form stereotype인 거죠. 아, 뭘 만들어? 고정관념을 만들게 돼. 그리고 이러한 집단의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건 조금만 더 가자. 자, 그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건 that will help, 도움을 줄 거야. 이때 대신 고정관념을 꾸며주면서
불평등을 봐서 고정관념 만들었고 이 고정관념은 perpetuate, 영속적으로 하며 그런 동일한 불평등을 maintain, 뭐하게 하는데 도움을 줘?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줘. 뒤에까지 밑줄 결국 고정관념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게 되는 거야. 쌤아,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런 예시들이 보여준 바에 따르면 이라고 했는데요. 이 예시는 위에 나오는 예시보다는 불평등과 고정관념이 상호 강화를 하고 있는 관계다에 대한 예시들이겠죠. 그래서 여기다가는 예시 1번, 예시 2번, 예시 3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럼 얘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 예시 1, 2, 3 끝나고 마지막 최종 정리를 하는 구간으로 보면 되겠구나. 그러니 최종 정리는 요것들을 종합한 이야기가 말하고 있구나. 이 정도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 됐습니까? 자, 제가 오늘은 이 옆에는 더 이상 쓰진 않을 거예요. 공부할 때 복습 삼아 한 번만 해주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됐지요? 잘했어요. 자, 그럼 선지 한번 볼게요. 선지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정답 선지 4번 다시 읽어보면 사회적 불평등과 고정관념의 mutual, 상호 reinforcement 강화 였고요. 자, 1번 선지 역으로 올라갑니다. 경제적 불평등. 뭐가 틀렸냐? 이코노믹이 틀리지 않았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이코노믹이 빠지면 얘는 답이 될 여지가 있어 보여. 왜냐면 뒤에 소셜 다이나믹 있지. 다이나믹은 원래 해설지의 역학이라고 표현이 돼. 근데 이 역학은 움직이는 모습을 뜻하는 단어야. 그럼 사회의 움직이는 모습에 불평등이 영향을 미친다니까 우리의 고정관념을 말할 수도 있는 선지가 돼. 근데 이코노믹이 너무 지엽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2번 갑니다. contribution, 기여입니다. of education, 교육에. 뭐가 틀렸냐? education 틀렸죠. 3번 갑니다. ever-changing social ranking. 사회의 계급이 계속 바뀐대요. 일단 계급이 계속 바뀌는 건 불평등이 유지되는 거야? 불평등이 바뀌어가는 거야? 바뀌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나는 랭킹의 X, 체인징의 X 이렇게 있을 것 같아. 5번 가봅니다. Challenge to achieving gender equality. 뭐만 얘기하면 안 돼요, 얘도. 젠더만 말하면 안 되죠. 자, 그럼 1번, 5번을 공통적으로 묶어서 평등과 불평등의 소재는 잘 썼지만 지엽적이기 때문에 틀렸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다른 건 더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좋아요. 자, 그럼 오늘의 지금 읽는 3번 문제를 내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이 문제 마지막으로 할 테니까요. 우리 몇 강은 영상 백업이 필요하죠? 28강이요. 유튜브에 올라가 있거든요. 그때는 28강을 먼저 했으니까 초반부만 들어주시면 충분할 겁니다. 꼭 끝내주십시오. 알겠죠? 자, 3번도 토픽 부르겠습니다. 입소문의 이점. 그리고 얘는 어렵진 않아서 로직은 따로 안 잡을게요. 형광펜만 먼저 쳐주시면 됩니다. 혹시 오늘 요거 틀렸다 손 한번 다시 들어줄까? 틀렸다? 둘, 셋.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얘들아 여기다가 별표 하나 쳐놓자. 요거 2번에다가 요 표현에 별표 하나만 쳐주고 요거는 내가 자세하게 잡아줄게. 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쌤 읽어봅니다. information, 정보는 때때로 spread, 번집니다. 근데 정보가 퍼져나가요. 어떻게? 전염적으로 퍼져나가요. Like a virus that spread by infection. 감염에 의해 퍼져가는 바이러스와 마찬가지로 정보는 퍼져갑니다. 입의 말을 통해서요. 바이러스가 매개체가 되는 것처럼 정보는 말이 매개체가 되어서 퍼져갑니다. 어렵지 않죠?
다음 거 있습니다. The mechanism of vital information. 입으로 전달되는 정보의 메커니즘은 is simple. 굉장히 간단하고요. And can be compared. 비교되어질 수 있습니다. Fairy tale or legend. 옛날 이야기의 전통적인 것과 비견될 만해요. Common which. 그 옛날 이야기나 전설이라고 하는 건 spread all over the world. 전 세상에 퍼져갔던 겁니다. Only through. 오직 입을 통해서만 말이죠. 뭐 하면서요? 수없이 많이 retold, 다시 말해지고 passed on, 뭐 되면서? 전달되면서요. 여기까지야. 자, 선생님 그럼 글을 좀 제가 끊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첫 번째 덩어리를 끊어서 첫 번째 덩어리의 내용을 조금 정리해보면 정보의 퍼짐이라고 하는 건 마치 바이러스의 확산과 매우 유사하다. 자, 이때 두 번째 덩어리는 여기까지만 잡겠습니다. 이 정보의 퍼짐에 메커니즘은 이런 거다. 선생님 그리고 이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아까 선지에서 봤던 그 다이나믹 있죠. 다이나믹의 뜻이 뭐라 그랬지? 역학. 역학이 무슨 말이라고? 돌아가는 모습이라고. 그거랑 다 똑같은 거야. 이 두 개는 비슷한데 정보의 퍼짐의 메커니즘은 이런 거야 라는 걸 설명해 줬어.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야. transfer, 이제 그 메커니즘을, 즉 정보가 확산되는 메커니즘을 전이시켜 볼게. 어디로? 더 큰 기반으로 내가 좀 바꿔보면, 넘겨보면, 그러면 this means that, 이건 대절이야를 의미하게 돼. if only, 만약에 10명의 사람들이 1세대에서 그 문제를 다루고 있었어. 그럼 이랬을 때 얘는 수없이 많이 말해지면서 단어라는 매개체로 다음 세대에 전달될 거니까 얘네들은 10,000명의 사람들이 도달될 수 있는 거야. 4세대가 되면 말이야. 여기까지야. 앞에서 끊어줄게요. 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좀 알아야 되냐면 앞에서 메커니즘을 설명했지. 그리고 이 메커니즘에 따르면 1세대에서는 10명밖에 안 되던 게 말로 계속 전달이 되니까 4세대가 되면 몇 명에 이른다? 10,000명에 이를 수 있다. 여기까지 온 거지. 그럼 쌤 얘는 지금 무슨 논리예요? 메커니즘을 설명해주고 그 메커니즘을 적용해 보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어 라고 설명해 주는 거지. 그럼 갑자기 쌤 숫자와 세대가 왜 나와요? A, 2번 이게 아니라 위의 논지를 적용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야. 이해되면 끄덕 한번 해볼까? 아이 굿잡. 이제 더 갑니다. This huge potential. 바로 이러한 큰 영향력은 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런 큰 영향력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정리하면 어때? word, 단어를 매개로 하는 정보의 빠른 확산. 이래 보면 어떨까? 괜찮나요? 그리고 그 확산이라고 하는 게 has attracted,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야, 여기서 또 뭐가 중요하네. 마케팅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어들이고 있어요. 여기까지야. 자, 그럼 얘들아 나는 여기서 끊을 거야. 끊을 거거든? 자, 끊었을 때 이제 이렇게까지 가야 돼. 자, 요 뒷부분 말입니다. 요 뒷부분은 다 묶으세요. 다 묶어서 정보에 퍼지는 것의 메커니즘을 설명했고 적용하며 부연 설명까지 해줬다. 자, 이제 이 메커니즘을 뭐의 영역으로 적용하겠다라는 논지가 또 나온 거야. 마케팅의 영역에 적용해보겠다라고 소재가 바뀐 거야. 내가 쌤이 계속 얘기했던 건데 앞에서는 정보지. 다시 봐. 자, 앞에서는 뭐 얘기했어? 정보지. 이렇게 과감하게 표현 좀 해봐. 근데
3번 문장에서는 뭐로 바뀌었어? 마케팅으로 바뀌었지. 여기서 이거 23, 24번에 되게 많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기억해봐. 선생님 갑자기 우리가 넘어가는데 중간에 앞에서 언급되지 않은 새로운 소재가 등장을 한 거야. 마케팅. 이거 얘기 없었잖아. 앞에서 한 번도. 세진이 듣고 있죠? 자, 이렇게 중간에 새로운 소재가 등장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두 개의 소재를 뭐 해줘야 된다라는 거야. 연결해주는 게 중요하다. 이 포인트야. 그럼 여기서 어떤 아이들이 이렇게 틀리냐면 이 소재 연결을 못하고 마케팅을 빼먹거나 정보의 퍼짐을 빼먹어버리면 그 중에 오답선지가 분명히 들어가 있거든. 걔를 틀려요. 알겠죠? 자, 한번 말합시다. 오늘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무슨 소재 등장하면? 두 개를 뭐 하자? 이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재밌어져요. 흥미를 일으켜요. if 만약에 바이럴 뉴스가 즉 입으로 소문을 내는 정보가 spread could be 이 입으로 소문을 내는 확산이 체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면 뭐로써? 마케팅 수단으로서 말이야. 그러면 this would 이거는 have a major advantage 굉장히 이점이 있겠지. 결국 이 입소문이 퍼지는 역학을 마케팅에 적용하면 이점이 있겠지. 이 말인 거고요. 자, 마지막 문제까지 갑니다. 이걸 전통적인 마케팅과 좀 비교해 볼게요. 그럼 쌤 마지막도 결국 마케팅에서 정보의 전달을 말하고 끝나는 거죠. 자, 과거의 정보는 어땠냐면요. whose effect. 그 과거의 마케팅은요. get dilute. 약화되어 갑니다. over time.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하지만 the effect of viral news spread 이렇게 입소문을 퍼뜨리는 효과의 경우에는 is self-reinforced 뭐 돼요? 스스로 강화가 된대요. 스스로 강화가 되면서 with an increasing degree of distribution 정보가 확산되는 정도가 increasing 갈수록 뭐예요? 커져가요. resulting in 그 결과 지속 가능한 정보의 앵커링, 닻을 내리게 됩니다. 자, 이제 이 마지막에 좀 중요한 말이 쏟아지거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쌤 여기서 입소문의 정보는 스스로 강화되어 라고 표현했어. 그 결과 지속 가능한 앵커링이 가능하다라고 표현했어. 자, 요 각각의 의미를 따로 풀어볼 거야. 자, 그럼 요거부터 봐봐요, 여러분들. 셀프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거죠? 나 혼자니까. 그러면 이 입소문은 뭐 다른 매개체가 필요한 거야? 그냥 그 자체로 풀어두면 알아서 퍼지는 거야. 알아서 퍼지는 거죠. 자, 이제 self-reinforced 밑에다가 입소문은 다른 노력이 필요 없이 알아서 강해진다. 요 의미가 들어간 거고, 그리고 자 마지막 거 보세요. 일단 지속 가능하다도 지금 하고 끝나는 거 앞으로 계속할 수 있다는 거야. 계속할 수 있는 거고요. 앵커는 배를 정박하기 위해 내리는 뭐예요? 닻이죠. 그럼 이거는 사람들의 뇌리 속에 그 정보를 박아두게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러면 얘를 밑에다 써보면 장기적으로 입소문을 사람들의 머릿속에 계속해서 기억나게 할 수 있다. 사람들의 머릿속에 계속해서 기억나게 할 수 있다. 이해됐으면 끄덕 한번 해볼까요? 네. 그리고 요거 하나만 더 팁을 줄게. 31번 단어 빈칸 같은 것에서 이 앵커라는 단어가 답이 된 경우가 꽤나 몇 번 됩니다. 그럼 앵커가 가진 속뜻은 뭐겠습니까? 일단은 고정이에요. 여러분들 기억해야 되는 뉘앙스가 뭐다? 고정. 그것만 좀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쌤 그럼 4번은 왜 틀렸습니까? 빠르게 한번 읽어보면 바이럴 뉴스는 종종 잘못된 정보를 퍼뜨려서 보이죠? 누가 짐 싸요? 잘못된 정보를 퍼뜨려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합니다. 이거야. 자, 그럼 위로 올라가 봐. 토픽이 뭐였지? 그래, 토픽은 입소문의 이점이죠. 그럼 위에다가
4번이라고 적어볼까요, 얘도? 그럼 4번은 똑같이 뭐 얘기하는 건 맞아? 입소문. 의, 근데 얘는 뭐지? 단점이라고 한번 해볼까? 그럼 아까 쌤이 표기했던 거랑 똑같이 해봐. 입소문, 입소문은 똑같잖아. 똑같잖아? 근데 뭐가 틀렸지? 단점이 X죠? 제거 문제는 계속 이 포맷으로 푸는 연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우리는 몇 강은 강의 듣는 거? 28강 강의 듣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 봄노트 줬으니까 봄노트 정리를 반드시 주말 내에는 미리 시작하십시오. 이번 주까지 워드마스터 단어는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거 토요일에 검사할 거니까 잘 해서 오시고요. 오케이. 자, 오늘 여기서 종료. 그렇지. 아이, 좋아. 들렸거든요. 가세요. 들렸거든요. 왜냐면 제한된 범위는 없고 일단 21강부터 25강 정도는 끝내려고 해봐. 고생했다. 하영이 잠깐 있어.